자, 봅시다. 311번 문항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311번이요.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건 이 Q가 P가 되는, 얘가 결국 참이 되는 요렇게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잡히는 거냐? 나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P가 Q에 포함되는 상태이면 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 맞지? Q가 P에 쏙 포함되거나 P랑 Q랑 뭐 해도 된다는 거지. 상등 같아도 된다라는 거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야 되지.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Q라고 불리는 이 조건을 갖다 쓰게 되면은요, 절대값 x-a가 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 풉시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x-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또는 그리고 나서 4보다는 누가? x-a가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좌표평면상에서 표현을 합시다. 자, 또는 이라는 접속사니까 x라고 불리는 건 a-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요렇게 여기서 나오는 범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요, a 플러스 4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 예. 이쪽 영역 또는 이쪽 영역, 그것이 바로 Q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P요. P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절대값 x-1이 이번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크거나 같다라고 불리는 얘를 푼다는 건 x-2라고 불리는 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그리고 나서 2보다 누가? x-1이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맞죠? 나는 이쪽 부분을 보라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에 대한 영역이 하얀색을 뭐 해야 된다는 거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떤 식으로 꾸며져야 되냐? 예, 보자. 나는 x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또는 x라고 불리는 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그런데 뭐가? Q라고 불리는 이 진리집합이 이 보라색에 포함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보라색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되죠? 라고 했을 때 호로로롱 나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있으셔야 되냐면 3이. 우리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까요? 하얀색 부분이 바로 호로록 넘기면 a 플러스 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하얀색을 포함해야 되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야지 하얀색이 보라색에 포함될 테니까. 그러면 난 이제 확실하게 아는 사실, a-4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3보다는 누가? a 플러스 4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여기에 등호가 오냐 오지 않냐를 생각하는 건데, 우리 둘 다 검은 바둑알이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같아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고의 관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를 풀게 되면 a의 값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네, 요 자체가 답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13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313번. 자, 4개의 조건이 있대요. PQRS라고 불리는 것이요. 그런데 나한테 반드시 참인 그런 명제를 몇 개 줬어요? 3개 줬습니다. 그럼 시작. 나한테 반드시 준 거, 참인 것은 P가 not Q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이고, 그리고 나서 누구? Q는 R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이고, 그리고 나서 또 S가 Q입니다. 이 세 가지 참인 명제를 주었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0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인 거 맞지? 그래서 나한테는 이 세 가지 조건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명제의 대우 명제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각각의 부정을 씌우는 거. 얘도 참이니 결국 Q가 나 P다 얘도 참이 되고 나는요 나다리 나 Q입니다 나도 참이고 나는요 나 Q가 나데스예요. 이 모든 것들 각각에 대한 대우 명제 또한 뭐가 된다는 거지?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나한테 묻는 것은 반드시 참인 경우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시작. 기억 Q가 P가 된다. 얘가 우리가 반드시 참인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 6개의 조건으로부터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관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6가지의 사실을 통해서는 Q가 P에 포함된다. Q이면 P다의 참인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니은을 읽게 되면 R과 S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R은 여기 살고 있고요. 여기 S라고 불리는 건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쵸?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주목해 보실래요? 여기에요. 3단 논법에 의하면 S가 Q가 된다라는 거 참이고 Q가 R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참이에요.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하면 S가 R이 된다라는 건 참이 되는 건 확실하나 얘는 확실하나 얘의 영명제가 얘란 말이죠. 맞아?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 영명제가 반드시 참임이니까 라는 것 자체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괜찮아? 영명제 참거짓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디귿 문항을 보시면 P와 S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P면 나댔으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한번 관찰합시다. P와 S에 대한 관계를 보고 싶은데 어머나 나요 P가 나Q이다라는 건 참인데 어머나 이 보라색에 의하면 나Q는 다시 나데스래요. 그러면 구조 자체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P가 나Q가 참이에요. 그런데 나Q라고 불리는 것은 다시 뭐? 나데스. 그럼 마찬가지로 3단 논법에 의하면 P는 나데스입니다. 얘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지. 그 반드시 참이 여기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우리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젠 다음 문제인 316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316번 문항은 별표를 하나만 주세요. 자, 시작. (316번) 지금 학생이 A, B, C라는 학생이 있대요.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사람은 다 뭐라고요?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학생 중에서 여학생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며 가나다라라는 4가지 조건이나 줬답니다.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4가지 조건이나 줬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얘를 생산하는 것, 머릿속으로만 연산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마치 이렇거든요. 자, 이 행동 영역을 여러분들이 배워줬으면 좋겠어. 답지처럼 푸시지 마시고 선생님에 대한 행동 영역을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A, B, C라고 불리는 3개의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나는 A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A라고 불리는 이 학생은 남자 아니면 무조건 무슨 구조인 거지? 여자인 구조야. 그럼 마찬가지로 구조적 동질성으로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동전을 내가 던졌단 말이야. 그럼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경우는 앞면 또는 뒷면이잖아. 그치?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 A도 남자 또는 여자일 것이고 B도 남자 또는 여자, C도 남자 또는 여자였을 거라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인 거지? 전체 경우는 8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맞지? 그래서 나는 지금 뭐를 그릴 거냐면 표를 그릴 거라는 거야. 괜찮아? 8개 중에서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걸 나는 찾고 싶다라는 거야. 괜찮아? 인간이 표를 그리는 목적은 뭐 하자는 거지? 안정성,
그러니까 가시성 때문에 우리는 표를 그리는 거 맞지? 보기 편하게 보려고. 왜 편하게 보고 싶은 거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해? 괜찮아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편히 보고 싶다라는 것이 표를 그리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좋은 습관 잘 배워주시고, 어차피 3명 다 남자일 수 있어요. 이 경우밖에 없겠지? 동전을 어차피 3번 던져도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8가지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젠 두 번째 케이스는 남자 2명에 여자 1명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여자가 내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내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내가 여자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남자로 채워주시면 되지. 이것이 바로 남자 2명에 여자 1명인 케이스지. 그런 다음에 다 나는 1명이 남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남남 이렇게 세팅하고 남자 1명에 여자 2명인 경우니까 나머지 녀석들을 여자로 채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두 여자일 수 있어요. 마치 동전을 3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K는 8가지듯이 이 8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를 싹 다 그린 다음에 이제 4가지 조건을 차례대로 해석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적어도 한 사람은 여학생이래요. 적어도 한 사람은 여학생이라고 했으니 모두 남자인 경우는 가라는 조건 때문에 너 삭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넌 삭제됐구나.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이제 나라는 조건을 읽어보자고. A가 남학생이라고 한다면 B는 남학생이거나 C는 여학생, B는 뭐 남자 또는 여자여야 된다는 거야. 아, B는 남자, C는 여자 또는의 접속사야. 그럼 잘 봐. 야, 주목하자. B라는 조건에 의하면 A가 남학생일 때만 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만 보자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나라는 조건을 읽게 되면 B가 남학생 또는 뭐 C가 여학생이어야 되는데 남학생 또는 여학생. 근데 여남은 돼, 안 돼? 안 되지.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어야 되니까. 맞아? 얘는 지워줘야 되겠네. 어떤 조건 때문에? 나라는 조건 때문에. 맞아? 남학생 또는 여학생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얘는 둘 다 만족 안 하니까 꺼지시고, 남학생 또는 무슨 학생? 여학생. 나 만족한다. 남자 또는 여자 만족한다. 좋아요. 이거 하나를 지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라는 조건을 읽어볼게요. 다는 A씨의 성별이 같아야 된대. 우리들의 성별이 같아야 해. 그럼 나는 지우겠네. 여자 남자니까 다라는 조건 때문에 지우시고, 남녀 성별이 다른 녀석들은 다 지워줍시다. 남녀 지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라는 조건 때문에 지운 거고, 여남도 이렇게 지워주세요. 어머나! 벌써 6개를 지우고 나니까 나한테 남는 건 2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 이제 마지막 조건인 라를 읽읍시다. C가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B는 여학생이어야 된대. 내가 여학생이면 너도 여학생이어야 되거든? 괜찮아? 근데 여기는 여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탈락이겠네. 괜찮아? 다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이 8가지 중에서 뭐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 조건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답인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학생 중 여학생을 모두 고르라고 하니까 A, B, C 3사람 모두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푼 것은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8가지밖에 안 되니까 8가지는 나열해 볼만 하고, 나열하는 것도 좀 세련되게 뭐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나열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팁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리게 되면, 팁이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꼭 실전에서 못 생각하셨어도 상관은 없으나 팁. 다를 케이스 불 유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다라고 불리는 건 A씨의 성별이 같다라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는 다를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잡게 되면 A와 C에 대한 성별이 뭐하다? 같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이야기밖에 없거든. 남남일 때 여기도 남자일 수 있고, 남남일 때 여기 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여여일 때 여기가 여자일 수도 있고, 여여일 때 여기가 남자일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된다? 4가지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거야. 즉 8가지의 케이스를 다를 기준으로 놓고 다시 표를 그리게 되면 4가지로 뭐 되더라? 축소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요게 316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형 13번 전체에는 별표를 5개 주시는데 요 문항이 학교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 때 한 문항 이상이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출제율이 90% 이상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야. 요 파트가 단순히 이런 세 문항을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거짓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이걸 절대부등식 파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P는 Q에 기한 충분조건이냐 필요조건이냐 필요충분조건이냐 하여튼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들의 포함관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얘를 이 문항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로 원래는 100 몇십 문항이었는데 좀 더 확장시켜서 150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150 문항만 2번 복습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 유형에 대한 문제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았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학습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별표 5개를 주면서 유형 13번을 다가가는 개념을 이렇게 말해 봅시다. 어떻게 말할 거냐면 잘 봐. 얘들아, 개념이야. 개념.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 구조를 보았을 때 진리집합에 대한 관계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라지 P,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그때 첫 번째 P가 Q에 정확하게 부분집합이 됐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한단다 얘들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 자,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이런 이미지를 잡는 것도 좋은 것 같아. P는 이라고 불리는 걸 선생님이 주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이미지로 어떻게? 주어가 크면 주어가 작다부터 시작할까? 어디다 정리해 줄까요? 여기다 정리해 줄게. 주어가 뭐하면? 작으면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야. 충분 조건이 되고 주어가 크면 필요 조건이 되고 P랑 Q랑 같은 상등의 사항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 그냥 가볍게 이런 이미지를 잡으면 좋겠어. 그럼 시작. P가 Q에 포함된다는 것은 P가 지금 작다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면 되고 주어가 만약에 바뀐 거야. 누구로? Q는 이라고 바뀐 거야. 맞아? 그럼 작다 크다의 이미지니까 주어를 Q로 바꾸게 되면 주어가 지금 큰 거잖아. 주어가 컸을 때는 뭐가 된다고?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면 돼.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면 돼. 자, 다시 두 번째 이런 이미지를 잡자. 근데 정확한 이미지를 말해드릴게. 선생님, 얘는 원래 2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치? P가 Q에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P랑 Q랑 같을 수도 있는 거 맞지? 근데 딱 1번 케이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린 이런 경우도 생각하는 건데 괜찮아? 사실 얘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인 거라고? 2가지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니? 2가지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작다라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까지 그냥 포함시켜서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고자 맞아? 작은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충분 조건, 큰 게 확실하다고 하면 필요 조건 요렇게 지금 이해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잘 봐. 만약에 Q가 P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전히 똑같은 거야. 내가 Q는 이라는 주어를 Q로 잡게 되면 이번엔 Q가 작다의 이미지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Q는 무슨 조건? P이기 위한
작다? 그러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P를 주어로 잡게 되면 P가 지금 큰 이미지니까 P는 Q이기 위한 큰 이미지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말이야, 세 번째, 그냥 아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때? 얘도 얘 두 가지 이미지를 잡고 있는 건데 완전히 모인 경우냐면 이렇게 상등인 경우야. 우리는 무엇을 상등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의 자체가 P랑 Q랑 같다라는 건 이런 거잖아.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가 P의 부분집합인 경우, 한글로 해석하면 P의 모든 원소가 Q의 원소이면서 Q의 모든 원소가 P의 원소가 될 때 우리는 PQ는 상등이라고 말해. 맞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집합이 같은 거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거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면서 무슨 조건도 돼버리는 거지? 필요 조건도 만족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한 거 맞지? 둘 다 만족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되고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기지개 좀 피시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뒷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고자 해요. 잠시 한 번만 찍어주세요. 희연이가 오늘 찍어줘. 유형 13번을 풀어가는 이 과정이 정말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지루하게끔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지루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당연히 우리는 이쪽 부분을 반드시 학습해서 꼭 내신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맞추길 바라고, 요 문항으로만 부족해서 선생님이 150문항을 선물로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사고방식부터 배우도록 하죠. 자, 시작. 317번 문항 한 땀 한 땀 볼게요. 자, 보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구해달래. 그럼 봐봐. 한글로 이렇게 갖다 써볼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고? 필요 조건 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봐봐. 야,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 지금 주어가 필요 조건이래. 맞아? 그럼 필요 조건이라는 건 크다라는 이미지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 나는 크다라는 이미지니까 얘를 표현하게 되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인 거 맞죠?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주어가 필요 조건, 주어가 크다. 맞아? 그러니까 Q는 P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쪽 봐봐. 이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맞아? 주어가 충분 조건이 아니랍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P는 Q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만약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 맞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관계야.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잡히냐? 이렇게 잡힌다는 거야. 어떻게? 얘를 만족시키는 노란색 이미지는 우리가 크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Q가 P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또는 P랑 Q랑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같을 수 있는데, 상등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도 만족해야 해. 괜찮습니까? 빨간색을 만족하는 거, 얘를 만족하는 건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되더라. 정확하게 이 이미지를 푸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자. 얘들아, 이젠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연습 한번 세 가지 연습을 합시다. 자, 시작.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아니다. 얘를 한번 연습하고 두 번째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인 경우요. 세 번째요. P는 Q이기 위한 이젠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인 경우, 충분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이 경우 우리는 얘를 한 방에 뭐라고 말하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인 경우. 맞아? 그럼 이제 그림 잡자. 1번에 대한 그림은 충분 조건은 된다고, 주어가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된대. 맞아? 그러면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작다 이미지. 그래서 어떻게? P가 Q에 이렇게 포함됩니다는 게 1번 이미지. 그리고 나서 2번 이미지는 어떻게 되냐?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크다야. 맞아? 그러니까 크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주어가 크다고? 그럼 이번엔 P가 이렇게 큰 이미지지. 세 번째,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라는 것 자체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고, 얘는 뭐인 거지? P랑 Q랑 이렇게 뭐한 상태? 같은 상등의 사항이더라. 이게 바로 1, 2, 3번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는 어떻게 약속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가자는 거야. 어떻게? 1번인 이 경우를 P, Q로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약속을 하기로 어떻게만 약속하냐? 충분 조건입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 그리는 거야. 두 개.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지. 충분 조건이라고 불리는 것은 P가 Q에 포함되는 것은 참이라는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OK라고 갖다 쓸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필요 조건은 안 된다며? 맞아? 그럼 P가 큰 놈은 안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X로. 다시 한 번 더. 2번 사항을 나타내게 되면 화살표 두 개로 나타내자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얘가 이렇게 가는 거, 화살표 두 개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지금은 충분 조건은 아니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다 X를 갖다 쓰시고, 괜찮아? 그런데 필요 조건은 된대. 맞아?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지? 참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P는 Q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것이고, 역으로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얘가 얘에 포함된다. 이쪽 화살표는 OK가 된다는 거야. 그럼 3번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화살표 두 개를 갖다 그리게 되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는 건 두 개의 화살표가 다 OK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젠 이게 개념입니다. 네, 한번 찍어주시고 이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시작. (317번) 자, 읽읍시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PQ라고 갖다 붙이고 화살표를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붙여. 이렇게 가는 화살표, 이렇게 가는 화살표. 그럼 우리 읽자. 문제를 읽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쪽 화살표는 OK. 그런데 뭐는 아니라고?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되냐? 그것은 X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나는 얘의 이미지를 잡게 되면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Q의 진리집합이 P에 요렇게 속하는 요 이미지를 답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317번 문항이었어요. 답의 이미지는 이렇게 잡혀야 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시작해 볼게요. 1번이요. 자, 오늘 지금 이 유형 13번 정말 어려운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시작. 나한테 지금 전체에 뭐라고 돼 있냐면 X, Y, Z는 실수다라는 이 조건이 있으면서 거기에 Z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는 양수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 그리고 나서 Q라고 불리는 건 X, Y는 0.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집중.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아. Y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x제곱도 0이고 y제곱도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뒤에 거 보자. 뒤에 거 x 곱하기 y가 0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지? x는 0 또는 y는 0이라고 이렇게 배웠으나 x는 0 또는 y는 0. 얘를 몇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다고 했었어? 동치 표현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할 수 있다라고 밝혔던 것 같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얘는 세 가지 경우를 나타냈는데 그 세 가지 경우가 뭐라고? x는 0이고 y가 0이 아닌 경우, x는 0이 아니고 y가 0인 경우, 그리고 나서 얘는 x는 0이고 y도 0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나타내는 거야. 괜찮아?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우리들 있는 접속사는 또는, 그리고 한글로는 어떻게 말한다고 가르쳤지? x와 y 중 적어도 하나는 몇 개다? 0이다. 이렇게 x가 하나가 0일 수도 있고 y가 하나가 0일 수도 있고 둘 다 0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난 너에게 묻고 싶다는 거야.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가는 화살표와 이렇게 가는 화살표 OX를 쳐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얘는 여기에 뭐가 되는 게 맞아? 포함되는 게 맞지.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OK가 되고, 맞아?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 라고 물으시면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 얘가 더 큰 놈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지? X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야, 이미지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야.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탈락 이러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앞에 걸 P라고 부르고 뒤에 걸 Q라고 부르니 얘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한글로 나타내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돼버리는 거고 포함되는 거니까. 이해해? 작다의 이미지 충분 조건이고 무슨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이 처음 풀어주는 거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풀고 있습니다. 자, 시작.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x가 y, 이게 바로 P고 뒤에 거는 xg가 yg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야기 시작. 얘들아 일로 와봐. z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양수라는 사실이 중요해. 이 문제에서 z가 무슨 사실이 중요하다고? 양수라는 사실이 중요해. 그럼 시작. 얘들아, 부등식이 있어. 다시 무슨 식이 있다고? 부등식이 있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런데 곱하기와 나눗셈을 생각하면, 물론 나누기 0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 그럼 나눗셈은 어차피 곱셈이랑 똑같거든요.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이죠.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인 거 맞지? 그러니까 나눗셈은 어차피 곱셈으로 처리될 수 있단 말이지. 이해해요? 그럼 난 이렇게 보자는 거야. 부등호의 방향이 곱할 때는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어. 언제? 부등호의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어떤 숫자를 곱하는데 그 곱하는 숫자가 양수라고 한다면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음수라고 한다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반대되게 바뀌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 쓰고 지울게. 아니 3이 2보다 큰 건 맞아. 내가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인 2를 곱해. 양수인 곱하기 2를 때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바뀌는 거지? 6, 4. 부등호의 방향은 뭐해? 그대로. 그런데 내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마이너스 4가 크다고. 맞아? 그래서 양변에 양수를 곱할 때는 그대로, 음수를 곱할 때는 뭐가 되는 거지? 반대되게 바뀌는 거 맞죠? 예, 좋아요. 그럼 이제 보자는 거야. 자, 시작. 난 두 개의 화살표에 대한 참거짓을 볼 텐데, 두 개에 대한 화살표에 뭐를 보겠다고? 저기를 볼 거야. 참거짓을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되기 위해선 양변에 뭐를 곱한 거지? z를 곱한 거 맞지? 근데 z가 무슨 수라는 거지? 양수.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OK가 되는 거지. 맞아? 다시 이젠 얘가 되기 위한 거야.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양변에 뭐를 곱하면 되지? 이 부등식에 z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근데 z분의 1, z가 양수니 z분의 1도 무슨 수가 되는 거지? 양수.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괜찮습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나타내는 거지? P랑 Q랑 같은 상등의 경우인 거 맞지? 둘 다 가는 화살표가 참. 그래서 이때는 한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면 되고, 또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3번 문항을 보도록 합시다. 3번 문항이요. 가보자. 3번 문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y가 절대값 x, y랑 같다. 이게 바로 앞에 p라는 조건. 그리고 q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x가 0보다 크고 콤마는 이거예요. 이거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여전히 두 개의 화살표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고 싶어요. 그럼 보자. 얘를 만족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를 만족할 때는 얘들아 절대값 x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항상 절대값 별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개념인 거 맞지? 괜찮아? 그럼 잘 들어봐. 우변이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등호는 좌변, 우변이 정확하게 뭐하다는 거지? 같다라는 거 맞지? 그럼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좌변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나를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사항은 언제인 거지? 얘가 양수면 얘도 무슨 수? 얘가 음수면 얘도 무슨 수? 음수. 그럼 잘 들어봐. 얘 앞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두 가지 경우겠네. xy가 절대값 xy랑 같다라는 말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일 때밖에 없는 거 맞지? 그럼 걔를 어떻게 나타내면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y도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맞아? 또는 이 경우 또는 x가 0보다 뭐하면 작거나 같다면. 맞아? 누구도 y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얘가 큰 거니 얘가 큰 거니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 여기는 양수 0 포함이어야 해. 여기는 음수. 그런데 얘는 양수 또는 음수. 근데 0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괜찮아? 하나가 0이라고 해도 만족할 테니까. 맞아? 그러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라고 부르는 건 x지. 괜찮습니까? 뭔 소린지 이해해요? 얘는 여기에 포함되니라고 물으신다면 요 녀석 양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의 모양새 그대로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3번 내가 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4번, 5번이 거짓인 이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네, 잠시만 찍어주시고요. 이쪽 부분 어렵습니다. 지울게. 자, 4번 문항을 보자. x가 1 그리고 q라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라는 거 맞지? 이항한 것뿐이야.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x제곱은 x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맞아? 얘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고 x 마이너스 1은 0이 돼. 그래서 얘는 x는 0 또는 x는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화살표 두 개를 갖다 그리게 되면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지? 집합이니까. 그래서 여기 오케이. 얘는 여기에 포함되니? 안 돼. x. 맞아? 그럼 이제 말로 할 게 쓰지 않고, 자, 말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고, 맞아? 필요 조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새가 아니라서 거짓이었던 거예요. 자, 5번 문항 볼게. 5번 문항 보시면 지금 앞에 P라는 조건은 X랑 Y랑 같대. 그리고 여기는 X제곱은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전히 얘를 푼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는 0이 되는 거고 합차 공식에 의하면 X 플러스 Y
x-y를 곱하면 0이 돼.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건 x는 마이너스 y 또는 x는 y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두 개의 화살표를 갖다 그려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가 작은 놈, 얘가 큰 놈이 되는 거 맞지? 얘는 여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오케이. 너는 x. 괜찮습니까? 그래서 너는 땡이었던 거지. 괜찮습니까?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시면서 이젠 318번. 문항으로 가보자. (318번)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걸 구하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면 나는 화살표가 이렇게 몇 개 있었을 때, 두 개 있었을 때, 맞아? 두 개의 화살표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참이 되는 관계. 진리집합의 관계는 어떻게? P랑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상등인 경우, 이것이 답의 이미지라는 거야. 얘를 찾아 나서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앞에 조건은 절대값 x 더하기 y가 각각의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랑 같을 때요. 그리고 나서 q라는 조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습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들은 집에 가서 꼭 잘 정리를 하시면서 3번 이상의 복습을 요구합니다. 유형 몇 번 같은 경우에 지금 13번 같은 경우에는요. 괜찮습니까? 유형 13번 맞나요? 네, 3번 이상의 복습을 요구해요. 자, 시작. 자, 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나를 만족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걸 묻고 싶다고요? 그러면 시작할게. 엄밀한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거야. 증명부터 해드릴게. 어차피 좌변 우변이 같다는 거니까 얘를 증명하게 되면 증명에 쓰이는 도구가 있는데 그 증명에 쓰이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값 별의 제곱은 그냥 별의 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나는요 어차피 좌변 우변이 같다는 거니까 양변 제곱할 거예요.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 x 플러스 y의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을 테니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요. 그런 다음에 는 같다. 얘 제곱하고 들어갑니다. 각각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 x의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라고 갖다 쓰시고 거기에 2배에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가 돼요. 그런 다음에 y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결론 여기서 나오는 x제곱 y제곱이 뒤지고 남는 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2xy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2xy 소거하게 되면 결론 xy라고 불리는 건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우변에 주목합니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슨 수? 양수. 하여튼 이 새끼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나는 똑같이 누구도 좌변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괜찮아?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해야 해. 그래야지 문제가 어려워져도 안 틀려.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거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언제겠어? 결론? 두 가지밖에 없지.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양수 또는 무슨 수? 음수.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수 또는 음수. 그게 바로 얘의 진리집합이 얘야. 무슨 소린지 이해해? 이걸 증명해놓고 나면 요 정도 기본사항은 암기해야 된다고. 절대값 x 더하기 y가 각각의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될 때는 언제라고? 이건 증명해 준 거고 머릿속으로 암기해야 된다고. 이 기본사항들을. 괜찮아? 어떻게? 얘를 만족할 때는 x, y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 y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괜찮습니까? 요렇게 암기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문제가 다 비슷해 보이고 좀씩 달라지는데 그걸 완벽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150문제를 준비했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자, 시작. 자, 그렇게 되면 누가 큰 거지? 라고 물었을 때 화살표 그리고 가자. 화살표 그리고 가면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그릴 것이고, 얘가 더 크다가 되는 거 맞지? 얘는 여기에 포함되니까. 맞아?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X가 되고,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OK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를 한글로 말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땡인데, 우리 한번 연습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읽는다고? 주어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 크다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읽을 거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P는 Q이기 위한, 내가 큰 거니까 필요 조건. 예. 또는 주어를 바꿔서 얘를 주어로 놓고 내면 Q는 P이기 위한, 작다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읽다는 거지. 한 번만 더 연습. 이젠 이거는 여러분들 꼭 강의 참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Q는 P이기 위한, 이젠 주어를 받게 되면 내가 작다가 되는 거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1번 문항. 이제 2번 문항 가자. 2번 문항은 가볍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q는요,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네. 그러면 얘 해집합은 어떻게 되지? 둘이 곱해서 0보다 큰다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양수. 그래서 양수 또는 음수. 그래서 얘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겠지. 맞아? 화살표 두 개를 그리시게 되면 호로로로록 나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는 OK, 여기는 X. 하여튼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네. 자, 3번 갑니다. 3번이요. 3번. X의 제곱 Y 제곱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큽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별표 365개를 주면서 별표 몇 개? 365개. 선생님이 웬만해서 별표 365개 안 주는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365개를 주라는 거. 이런 관점도 괜찮다. 자, 봐봐.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그럼 내가 루트를 갖다 씌웠다. 그쵸? 루트 x제곱, 루트 y제곱 이렇게 갖다 씌웠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안 바뀌지. 얘가 양수라는 건 확실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 이런 세상은 아니야. x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항상 무슨 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우리 배운 개념에 의하면 안의 거 제곱은 무슨 x다? 절대값 x. 안의 거 제곱은 무슨 x다? 절대값 y다. 맞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참.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치? 얘는 얘는 얘. 그러니까 얘 참. 그리고 얘 제곱한다고 하더라도 나 양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지. 마치 이런 느낌이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거, 이건 참이라는 거지. 괜찮아? 요런 생각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요 녀석은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암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암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한 번만 찍어주시고. 얘들아, 기지개 좀 피고. 요거 필요 충분 조건이야.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요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선생님 근데 취한을 통해서도 다시 여러분들 이거보다 좀 더 고급진 것들, 절대값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 취한이라는 방법도 당연히 소개할 거예요. 지우고 4번 문항 보자.
4번 문항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이런 느낌이야. 얘를 만족하는 해집합은 어떻게 될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그럼 야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해서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 잡힐 수 있겠네. x가 0이고 y가 0이 아닌 경우도 얘를 만족하고, 그치? 또 어떻게?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어도 이 경우를 만족하고, 또는 우리 둘 다 모여도 0이 아니어도 괜찮아? 얘를 만족하는 거 맞지? 얘 해집합은 다 이런 녀석들이야. 괜찮아? 근데 얘를 한글로 나타내면 너는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x와 y 중 적어도 하나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 x와 y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우리 둘 다 0이면 망하고 그때는 0이 돼버리니까 어느 하나만 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0이 하나 아니라고 한다면, 맞아? 항상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 맞죠? 괜찮아? 우리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뭐만 아니면 돼? 0이 아니면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딱 어떤 경우만 제외하는 거냐면 얘 해집합을 또 동치 표현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부르시면 동치 표현으로 나타내면 이렇거든요. 어떤 거? x는 0이고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x는 0이고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들은 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보다 크게 되는 거라고? 0보다 크다가 돼버리는 거라고. 맞아? 그럼 잘 들어봐. 내가 너를 p라고 한다면, 자, 부등식의 영역처럼 내가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 이 p의 해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도 0이고 y도 0은 원점에다 빵꾸를 뚫어줘. 원점에다 뭐를 뚫어달라고? 빵꾸를 뚫어줘. 이 원점만 아니고 나서는 x는 0, y는 0만 아니고 나서는 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지?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이야. 원점만 제외하고 나선 다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런데 얘 q라고 불리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되거든. 라지 p, 라지 q라고 갖다 써야 되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y가 마이너스 x보다 크다는 거야. 괜찮아? y가 뭐라고? 마이너스 x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얘는 호로로로 나 y는 마이너스 x예요 이런 거거든. 근데 y의 값이 더 커야 된다는 거야, y좌표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고 이쪽 영역이라는 거야. 경계선 미포함.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건 어디예요? 이쪽 부분을 말해요. 나를 경계선. 얘를 포함하지 않고 위쪽 영역, 그게 바로 얘의 해집합이야.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알잖아. 해집합으로 비교하게 되면 얘는 여기에 포함되니? 아니지. 하지만 얘는 여기에 포함되니? 포함되는 거 맞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다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더라. 이게 4번의 이미지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잠시 한 번만 찍어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5번. 자, 5번 문항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머릿속으로 다시 보라고? 얘 해집합은 원점을 제외한 모든 좌표. x는 0, y는 0만 제외하고 나서는 다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3이 1, 2, 1 마이너스 3 뭐 다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한테 온 게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다 얘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언제만 되는 거지? 4분면으로 본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무슨 경우?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경우? 플러스. 4분면으로 봤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몇 사? 4, 4. 맞아? 얘를 몇 사라고 불러? x는 음수, y는 양수 몇 사? 2, 4. 얘는 원점만 제해놓고 다 돼. 얘는 언제만 만족해? 4, 4분면 또는 2, 4분면. 예. 4, 4분면 또는 몇 사분면? 2, 4분면인 이 경우밖에 안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무슨 소린지 이해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쵸? 우리들이 곱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호로록 이렇게 그리게 되면 나는 위에 건 말도 안 되지만 2, 4분면과 4, 4분면은 원점을 제한 이 공간 속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지. 하여튼 내가 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4번, 5번 땡이었던 거야. 괜찮아요? 네,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 진짜 어렵습니다. 오케이? 진짜 어려워요. 네, 찍어주시면서 이제 319번 문항으로 가보죠. (319번) 문항으로 가보자. 자, P는 앞에 거는 그냥 P라고 쓸게요. 안 쓸게. A랑 B랑 C랑 다 0이 됩니다. 뒤에 거는요.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나한테 구하라는 거 볼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그럼 이미지 잡자. 답의 이미지요. 화살표를 두 개를 싹 그려주세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고요? 충분 조건. 그럼 얘는 OK지만 뭐가 아니라는 거지? 필요 조건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X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내가 바라는 답의 이미지는 정확하게 P가 Q에 호로록 포함되는 이 관계를 말하죠. 이걸 답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시작. ABC가 지금 무슨 수라 그랬어? 실수 ABC 이렇게 알려줬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모여야 되고 0. 나도 0. 나도 0.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건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여야 되니 이 자체는 A, B, C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화살표를 호로록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게 되면 얘는 참이 되는 거 맞지? A, B, C가 다 0이어도 0 빼기 0은 0이라서 참이 돼. 근데 이렇게 가는 건 거짓이 되는 거지. 왜? 난 A, B, C의 세 값이 같기만 하면 다 만족하는 거거든. 얘가 3이어도 되고 얘가 7이어도 되고 맞아? 우리는 3 빼기 3, 3 빼기 3, 3 빼기 3 이런 식으로 가도 다 만족하는 거야. 맞아? 근데 얘는 딱 뭐만 만족하는 거니까 0만 만족하는 거니까 1로 가는 화살표는 X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한테 기억에서 말하는 건 내가 바라는 답의 이미지 참입니다. 이 이미지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기억은 참. 이제 니은 보자는 거지. 니은 문제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A-C 그리고 가 B-C 이렇게 그리고 A가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두 개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위에 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가 되고 싶어? 그럼 난 부등식의 양변에 뭐를 더하면 되니? C를 더하면 되는 거 맞지? 그래도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는 거 맞지? 그래서 참인 거야. 자, 나 이제 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인 누구를 빼면 만들어지는 거 맞지? C.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OK인 거야. 괜찮아? 자, 선생님 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선생님 나는요 얘를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내 눈에는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A-B가 0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괜찮아. 선생님 나도 얘도 A-B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럼 어차피 우리들은 같은 거잖아. 그래서 둘 다 되는 거지. 네, 이런 생각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생각이죠 뭐. 예.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지. 그래서 니은은 땡이지. 디귿 보시면 AB 플러스 1이 2 그리고 여기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두 개의 화살표를 이렇게 갖다 붙이자는 거야. 두 개의 화살표를 이렇게 갖다 붙이자는 거야. 자, 시작. 얘들아, 얘가 너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니? A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A 곱하기 B가 뭐보다 크다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시작. 야,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 그 둘을 곱하면 1보다 크다는 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오케이지. 괜찮아? 오케이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참이야 거짓이야? AB는 1보다 큰 거 양수거든? 근데 A가 막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2여도 우리 둘이 곱하면 1보다 큰 건 맞잖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바라는 답의 이미지는 여전히 아니죠. 그래서 답은 뭐다?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